한국가스공사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9%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 11.1회전이고 PBR은 0.37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2025년에 주택용 가스 요금이 4.1% 인상됐고 2026년도도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봤고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 주석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매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100% 독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내용입니다. 시가가 35,4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인상됐습니다만은 PBR로는 0.37로 3%가 내려갔습니다. 주주 내역은 정부 산업자원부일 거예요. 26.1%고 한국전력이 20.47%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35%, 외국인이 9.83%인데 메릴린치 UBS가 오늘 날짜로 뜹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 매출이 34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6.9%가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3%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LNG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그래서 2.2% 상승했습니다만은 운영경비가 2조 9,775억 원으로서 무려 64%나 크게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63, 전년도 2.42였는데 그 성과의 그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거의 80%가 내려갔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8,610억 원으로서 27.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91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제품이 또 여기서는 제가 원재료 LNG 원재료를 한국도시가스가 제조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품 유통업으로 저는 간주했습니다만은 일부 그 상품의 가공비가 일부 배부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그것이 감소했기 때문에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루풋은 증가했는데 운영경비가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죠. 운영경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 안 했다면 영업이익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가격이 만약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이 결산은 그 스루풋 분석도 영업이익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가회계 영업 손익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30%가 감소했는데 원가회계 쪽은 감소한 원인 중에서 매출 원가가 5.4% 내려간 거로, 매출 원가율은 올라간 거로 1.6%,
이렇게 되고요. 판매관리비가 11.6%인데 매출 원가가 올라간 것으로 원가 얘기는 나오게 되죠. 그 스르프상의 매출 재료비는 내려간 거로 되는데, 그럼 운영경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의 결론은 재고자산 내역, 원재료하고 제품, 제가 원재료를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LNG가 아니고 LPG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민간업자들은 다 유통업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LNG라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형태로 결산을 하지만은 원재료를 상품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와 제품을 더한 걸 상품으로 인식을 했을 때 재고가 2조 8,646억 원으로 2024년 말보다 8,25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수량으로 감소했을 수도 있고 금액으로도 크게 가격이 내려가지고 감소했을 수도 있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2조 8천억이나 감소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5년도에 매출이 7%가 감소했는데 재고는 22%나 크게 줄였습니다. 전년도는 매출이 15% 감소했는데 11% 감소는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감소를 시키는 것은 제조업이라면 잘하는 건데 지금 에너지에 관한하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란 전쟁이 터질지를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매출 감소에 따라 재고를 크게 줄였으나 예측했다면 재고를 증가시켰으면 오히려 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착 상품도 유동 운송 중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했지만 과거 미착품이라고 돼 있죠. 이게 4,300억이나 또 줄었거든요. 이거는 예측을 해서 국내에 안 들어야 돼. 저거 운송 중인 거 이런 거로 해서 이것을 늘릴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몇 개월 후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을 했겠어요. 이란 전쟁이 터질지 설마 했는데 카타르발에서 계약한 것도 주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카타르가 선언을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제조업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제품이 118억 6,300만 원 플러스로 표현됐으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되어 있는데 상품이었다면 상품 사용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품 매입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9조 2,489억 원으로 9.1%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2조 9,775억 원으로 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3,800원을 뺀 2조 5,975억 원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8.4%로 3.9%나 크게 상승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2년 동안은 4%대였는데 갑자기 4% 더블이 상승을 했는데 뭐가 올라갔을까? 그게 매우 궁금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2차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비교는 원재료의 증감, 제가 원재료를 상품으로 인식해서 재고자산의 증감 범위로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또 PQ 총 제조 비용, 여기서는 총 상품 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원재료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 상으로 7억 7천만 원 차이가 있고 3년 동안 소소하게 꾸준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매출 재료비와 매출 원가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그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072억 원으로 19.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수는 4,289명으로 73명이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9,490만원, 8,100만원대였다가 크게 17.2%나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정부가 베끼면서 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네요. 수도광열비, 에너지 비용 6.8%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5.5% 증가했습니다. 기타 비용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5,938억 원으로 무려 20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운영경비의 오이중 증가 원인인 핵심 부분은 기타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에도 분석을 해본 경험상으로는 주석 10일의 정산손익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전년도에는 정산에서 그 매출원가에서 뺐던 모양 같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가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석 11번에 천연가스 판매여금 정산손익이라고 해서 정산손익을 단기에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정산손익은 제 생각인데 비용에서 그 조정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매출액에서 조정해야 된다. 발전용만 매출과 매출 채권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져가서 복잡하게 하고 있느냐. 모두 일괄적으로 그 정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매출 손익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원가 회계상으로 그 매출액에서 직접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애누리라든지 매출 할증이라든지 정산을 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야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변동하고도 비교할 때 좀 참고가 될 거고요. 상품 회전율로 표현했습니다. 11.1회전. 이런 기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6회전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11.1회전 했으면 12회전 하면은 우리나라 전 판매액의 한 달분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뿐이 안 되는데 한 6개월치 재고를 가지고 있을 저장 탱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서는 보관 탱크 용량도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수급분율은 2.2% 상승해 가지고 두 가지가 다 상승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4.3%로 1.2% 하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0.68로 전년과 변동은 없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6.1회전으로 전년도보다 속도가 빨라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2.8회전 뭐 2배죠.
근데 전년도보다는 뭐 거의 비슷하게 그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이 LNG 천연가스가 그때 대금 지불을 해야 되겠죠. 한 달 정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22.4%로 11.1%가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시에 상승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과정을 세우고 이것을 또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다른 증거로는 수량이 측정이 가능하겠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자, LNG 원재료 가격 9.8% 하락했습니다. 판매 가격 주택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용이 있습니다. 주택용이 4.1%, 2024년도에 5.1% 인상이 돼서 우리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업무 난방용은 사업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산업용도 8.5% 깎아줬습니다. 전체 평균은 1.8%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일부터 일반용, 산업용 공급비용의 계절병 차등요금제가 폐지되었다. 요즘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쓰기도 하고 하지만 난방용이나 또 그 가정에서 그 온수 이런 거 쓰는 것은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지만 여름에는 또 글쎄요, 샤워도 따뜻한 물도 좀 하고 그럴 테니까 어쨌든 그 차등을 없앤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이 사용하는 주택용만 가장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 2차 출원 LNG 수입 가격 내려갔다. 그리고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수입 단가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입증 결과는 아니 상승해야 되는데 입증 결과는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1.8% 적게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인상을 했다. 입증 패스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올리고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 없으며 현 정권은 정부 지원금 살포만 생색을 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것도 지역화폐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추경 예산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살포하겠다.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플레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었다. 그런 얘기죠. 현실은 정치 정책이란 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에 의한 카타르발 LNG 공급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2026년도 가스요금 분명 인상될 것 같습니다. 미국산 세일가스를 수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일부 들어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조 2,18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조 2,835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조 7,819억 원이고 최종 5,52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자유현금 흐름으로 5조 3,37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전년도 83.5%에서 80.9%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자유현금 흐름 1,323억 원을 주주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그 내역은 배당금 지급이 1,269억 원, 신종자본증권 손익이 53억 2,100만 원에서
1323억 원이 이 자본 변동표에 의해서 확인이 검증이 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80%가 넘으면서도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뺏겼겠죠.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부채의 책임을 MB 정권 때로 계속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자원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기관한테 뭐 했는데 돈은 썼는데 자원 개발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원 개발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빼먹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MB가 많이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정권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다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때는 투명하게 했다. 문재인 때도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내는지는 모르죠. 매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또 지금 이란 변수라는 그게 생겼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2026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 보는데 보통 저는 경영 환경이 안정적이면 운영 경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는 저 밑에 B 프레임부터 매출이 5%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3% 감소했는데 5%만 감소한다 더 추가로 경기도 안 좋고 또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고 등등 그런데 다만 매출 재료 비율은 낮춘다. 뭐냐? 마진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33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맞추려면은 운영경비는 18% 정도만 올라가야 되고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5% 감소한다고 이렇게 봐서 유사하게 매출액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매출 감소 예측은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사용이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판매 가격 인상으로 스로픈율 상승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연간 예측은 그런데 채찍 효과 성격이다. 그 예측 기간이 길면은 그 채찍 효과로 그 나중에 그 변동폭이 커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실적을 알고 제가 예측을 한다면 그 채찍 효과의 그 변동폭은 실제 나중에 결산된 거하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조 3천억으로 계약이 됐다면은 이익을 더 내보자 할 경우 재고 회전율을 11.3회전 1.6%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것 스루풋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는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생산 재료비도 좀 줄이고 투입 상품 재료비를 줄이고 가공비는 그 15.7% 증가한다고 예측을 해가지고 또 재고가 20% 추가 감소할 경우 재고가 20% 증가할 경우 총 제조업용이 30조 7,800인데 재고가 감소할 때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가 31조 3,500억 원으로 증가하고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게 내려갑니다. 30조 원으로 30조 2천억 원대로. 그래서 동일한 목표 이익을 얻으려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 가격이 이거를 뭐 어떤 그 단위당 판매 가격을 때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싸게 받아도 목표 이익은 나온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게 원가 회계의 로직이죠. 마녀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 33조 2천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했다면은 뭔 얘기냐? 그 슬프 관점에서는 30점조만 해도 많이 남는다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러면은 매출을 더하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1.6%도 노력을 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러면은 한 1조 2천, 크게 늘진 않습니다. 한 270억 정도. 그래서 이것을 스르프 그 예측 손익하고 했을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 스르프보다 이익이 줄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스르프보다 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스르풋은 전혀 재고 증감하고는 관계가 없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손익을 내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매출액을 한 5천억 더 늘렸다면은 영업이익이 그 비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원가 회계에는 추가 매출로 해서 매출 원가 기준으로 하면은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조 2,576억인데 1조 2,840억 분이 안 된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한 5,600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거죠. 제가 그 예측 프로그램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스루풋 회계 예측 계획 모듈을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런데 변수는 불확실성 정량화 모듈은 뭘로 할 거냐? 저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질문은 운영경비가 얼마나 올라가냐, 매출 재료비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냐, 그런 두 가지율,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해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예측도 그 어떤 범위, 재고가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스루풋 회계에는 간편하고 좋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요거 뭐 과잉 생산은 일반 제조업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 회계에서 스루풋 회계로 넘어가는데 그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것의 개념을 좀 로스차일드의 이름을 빌어서 좀 작성을 해놓은 그런 템플릿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 중동 전쟁이 잘 해결이 돼서 우리의 그 에너지 비용,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